바다가 들리는 편의점. 현재 왕성한 집필 활동으로 주목받는 마치다 소노코 작가의 연작 소설 바다가 들리는 편의점은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친근하고 일상적인 장소인 편의점을 무대로 나이, 성별, 취향, 사연, 그리고 편의점을 찾는 목적까지 제각각인 손님들과 어딘지 모르게 미스터리한 직원들이 펼치는 유쾌하고 따뜻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개성 넘치는 등장인물과 잔잔하면서도 감동적인 에피소드로 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바는 이웃끼리의 깊고 따뜻한 정서적 유대감과 타인의 고민을 함께 해결해주기 위해 노력한다는 상냥한 연대감이다. 읽고 나면 반드시 행복한 기분에 빠지게 될 바다가 들리는 편의점이 오늘도 환하게 불을 밝히고 당신의 방문을 기다린다. 대화의 밀도. 저마다 대화의 밀도가 다르다. 지속적인 관계에서 깊은 정서적 교감을 주고받는 네 사람과 나누는 대화는 같은 시간을 함께해도 대화의 밀도가 다르다. 그런 대화는 항상 그립고 목마르다. 이 책을 펼친 우리의 대화는 요즘 어떤가? 저자는 서초동 변호사로, 협상 전문가로, 새아이의 아빠이자 남편으로 살아가며 인생을 바꾼 대화들을 만났다. 이 책은 저자가 인생의 골목 곳곳에서 만난 인연과 나눈 대화를 서정적인 문장과 풍부하고 짙은 표현력으로 정리한 대화 에세이다. 이 책을 펼치는 순간 우리는 일상의 대화를 되돌아보고 스스로와 밀도 있는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당연하게도 나는 너를. 청소년 문학 최고의 페이지 터너 이꽃님 작가의 신작. 한밤중 저수지에서 가지런히 놓인 소녀의 흰 운동화가 발견되고 함께 있던 소년이 실종되는 사건이 일어난다. 사라진 소년 헤롯과 더는 상처받지 않으려는 소녀의 둘 사이에 얽힌 의문과 의심을 걷어내자 놀라운 비밀이 드러나는데 왜 어떤 아이들의 좋아하는 마음은 그토록 외롭고 집요한 것일까? 누군가를 막 좋아하기 시작한 10대들의 풋풋한 마음과 그 마음 뒤에 숨겨진 쓰라리고 위태로운 감정이 미스터리한 사건과 맞물려 긴장감 넘치게 폭발하는 이야기. 10대의 관계 맺기 방식에 던지는 작가의 솔직하고도 파격적인 메시지는 빛이 어둠의 무늬를 새기듯 누구나 마음 깊이 묻어놓은 그것을 선명히 건드린다. 무섭지만 재밌어서 밤새 읽는 화학 이야기. 무섭지만 재밌어서 밤새 읽는 화학 이야기에는 화학으로 인해 발생하는 무서운 이야기들, 하지만 우리와 가까워서 더욱 흠뻑 빠져드는 긴장감 넘치는 이야기들로 가득하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화학 변화의 공포로부터 시작해 화학이 일으킨 무서운 사고들, 그렇다면 화학 물질은 과연 인류의 적인가 친구인가 하는 고민까지 다양하게 화학과 만난다. 사상 최대의 화학 공장 사고, 지도에서 사라진 독가스 제조 공장의 섬, 튀김 찌꺼기 화재는 왜 일어날까? 안전하고 효과적인 분무 소독제가 존재할까? 모르면 무섭지만 알면 더없이 재미있고 이로운 화학이 또 한 번 풍성한 이야기들과 함께 펼쳐진다. 당신은 생각보다 강하다. 당신은 생각보다 강하다는 습관적으로 자책과 후회를 하고 상처를 곱씹고 일어나지 않을 일을 미리 걱정하는 등 복잡한 생각들로 스스로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위한 책이다. 저자는 우울과 불안 등으로 내원하는 환자들이 결국 과도한 생각 때문에 마음까지 아픈 거라고 진단한다.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을 덜하고 지난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다가올 미래를 미리 걱정하지 않는 사람만이 편안하고 행복해진다. 이 책은 자신을 힘들게 하는 생각에만 머무르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진짜 삶 속에서 움직이고 행동하도록 이끌어준다. 이 책을 읽으면 깨달을 것이다. 당신은 생각보다 강하다는 것을. 에이징 솔로. 에이징 솔로는 1인 가구 논의에서 공백이었던 비혼 중년의 삶을 조명하는 책이다. 저자는 혼자 살아가는 비혼 중년으로서 자신처럼 혼자 사는 40, 50대 비혼 여성 19명을 만나 한국 사회에서 결혼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 외로움에 대처하고 친밀감을 만들어가는 방법, 노후를 준비하는 여정에 관해 대화를 나누었다. 제각기 다채롭고 풍성한 에이징 솔로의 이야기는 혼자 나이 들어가는 모든 이들이 참고할 지침서이자 1인 가구 집단과 1인 가구 사회를 이해하는 데 가장 정확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고 있습니다는 처음, 흐름, 허공, 사과, 무게, 떨림, 틈새 등 우리의 일상과 과학이 어떻게 중첩되는지를 포착한 42편의 글로 구성된다. 허공과 다름없는 원자 내부를 들여다보다가 원자로 이루어진 우주를 이성의 힘으로 깨달은 인간의 경이로움과 만나고 인간관계의 소통을 지구와 사과 사이 중력의 상호작용에 빗대어 말의 경중과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질량에 관한 고민에 이르는 시기다. 과학을 지식의 영역을 넘어 삶과 세상을 대하는 태도로 녹여낸 이 책은 세상사의 한숨을 쉬며 주저앉고 싶을 때 힘을 내게 해줄 것이다. 기후위기 인간. 기후위기 인간은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을 위한 지구관리 안내서이다. 주인공 구이가 일상 속에서 기후위기를 인식한 순간들, 이대로 기후 문제를 방치했을 때의 미래, 80억 인구 중 고작 1명에 불과한 나부터 바뀌어야 하는 이유 등을 이야기한다. 비거니즘, 탄소 중립, 공장식 축산 등 자칫 불편할 수 있고 어려울 수 있는 주제를 귀여운 그림과 위트 넘치는 멘트로 풀어내 누구나 편하고 쉽게 읽을 수 있어 더욱 특별하다. 지구의 위기를 외면할 시기는 끝났다. 이제 모두가 움직일 시간이다. 일요일의 음악실. 이 책은 총 7개의 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르별로 음악을 분류하여 다양한 작품과 작곡가, 음악 용어를 일러준다. 클래식에 익숙하지 않은 독자들을 위해 클래식 장르와 형식에 대한 기초적인 이론부터 알기 쉽게 해설하면서 음악 이해의 깊이를 더해주기 때문에 클래식에 이제 막 접근해보려는 사람일지라도 겁먹을 필요 없이 친절한 안내를 따르면 된다. 저자는 음악에 대해 말할 때 이론에 의거하여 딱딱하게 해설하지도 그렇다고 주관적인 감상에만 빠지지 않고 작곡가의 의도와 듣는 이의 심리를 적절하게 녹여 풀어내는 능력이 탁월하다. 때문에 어엿한 클래식 애호가에게도 또 다른 관점과 새로운 느낌으로 음악을 감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조선 왕들은 왜? 세종은 인정도 많고 남에 대한 배려도 깊었으며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성격이었다. 그런데 세종은 유독 며느리들에게는 깐깐하고 가혹한 면이 있었다. 심지어 며느리를 무려 4명이나 쫓아낸 무서운 시아버지였다. 세종은 왜 그렇게 며느리들에게 무섭게 굴었을까? 연산군이 한때 총애하여 후궁으로 삼았던 2 여인의 목을 베고 사지를 찢어 사람들 앞에 전시한 사건이 있었다. 이토록 참혹한 살생을 저지를 정도로 분노한 이유는 오직 하나였다. 자신의 애첩 장녹수를 비방했다는 것이었다. 연산군은 왜 그토록 장녹수에게 매료되었을까?